안녕하세요. 저는 신입들을 안내하는 것이 업무인 인사과 박 팀장입니다. 저희 A사에 입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업무에 지원하신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소소하게 월급을 많이 준다고 들어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입사했을 수도 있겠죠.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이 안내문은 당신이 입사할 때 전자메일로 발송되어 첫 출근 날 전에 읽게 됩니다. 어때요? 벌써 기대되시나요? 우선 목차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 소개, 당신이 해야 할 일, 회사 내 주의점, 별거 없죠? 업무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니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국제적 기업입니다. 1900년대에 설립되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등등 여러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원 모집 공고에 다국어 인원 우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몇천, 몇만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에 성공하신 당신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기업은 규모가 괜히 큰 게 아닙니다. 다른 기업이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죠.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하지만 그들의 일상생활 영위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기업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AP사의 사우는 기억은 자산이고 이곳에서는 당신의 유일한 방패다 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신가요? 다들 신입사원 때는 그렇게 말하고는 하죠.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이야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P사의 본사에 입사하셨을 때 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는 본사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당신은 첫날에 5개의 부서 중 무작위 부서에 배치될 겁니다. 아마 당신이 이력서에 적어낸 당신의 특기 중 하나 혹은 다수를 반영하여 배치되겠지만 아주 가끔, 특히 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영 엉뚱한 곳으로 배정받기도 합니다. 부서는 배정받는 순간부터 절대로 바꿀 수 없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에서는 회사 내부 회선으로 204번을 연결해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본사 부서의 목록입니다. 인사과, 생산관리과, 정보보안관리과, 비존재 연구과, 비존재 및 비통상적 현상 대책반. 당신이 정신력과 정신오염 저항력이 높다면 높은 확률로 인사과나 비존재 연구과, 체력이 좋은 편이라면 비존재 및 비통상적 현상 대책반, 지적 능력이 좋다면 정보보안관리과, 비위가 좋다면 생산관리과로 배치되게 될 겁니다. 보통 업무 중에 모국어가 아닌 불어, 영어, 독어 등을 써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 외국어를 할 줄 모른다면 추후 소개해드릴 복지 프로그램 중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깥의 그 어떤 학원보다도 확실한 효과를 자랑하며 통상적으로 배울 수 없는 언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료입니다. 하하, 거짓말 같죠? 놀랍게도 대기업이니만큼 저런 프로그램에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요. 영구적인 정신적 손상, 신체적 변형은 배상해드리지 못합니다. 부서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과, 저희 회사의 귀중한 생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인적 자원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출근 후부터 퇴근까지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게 되며 컴퓨터를 자주 사용합니다. 신체적으로 힘들진 않아요. 엑셀 자격증 등이 있다면 이곳으로 배정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야근이 잦은 편이며 높은 정신오염 저항력이 요구됩니다. 생산관리과, 저희 회사가 생산하는 각종 물품을 관리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생산 공정을 그대로 보면서 감독하시거나 아니면 제품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품질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 심각한 식욕 감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관리과, 보통 남수역 작전에 사용되는 통신용 랩탑과 기타 비통상적 현상에 갇힌 생존자들에게 지급되는 랩탑을 관리합니다. 전산망과 서버 관리 경력이 있으시다면 정보보안관리과에 높은 확률로 배정됩니다. 단점이라면 24시간 근무자가 붙어 있어야 하는 부서이기에 퇴근은 주 3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정보보안관리직에게
은탄이 12발 장전된 권총을 매주 지급합니다. 비존재 연구과 현재 AP사가 운영 중인 연구소의 비존재 연구동과 협업을 하는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비존재의 위치, 습성 파악과 분석을 통한 대처법 모색을 하는 만큼 저희가 인명을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높은 정신오염 저항력이 요구되며 아쉽게도 직원 사망률이 본사 내에서 2위입니다. 1위가 특성상 너무 압도적이라서 사실상 비존재 연구과의 사망률이 1위에 가깝지만요. 비존재 및 비통상적 현상 대책반, 몸을 쓰는 직종입니다. 보통 사무 업무와 실무를 둘 다 뛰게 되는데요. 업무가 고단한 편이지만 수당이 높고 야근이 없습니다. 보통 비존재 연구과와의 협력으로 대책을 세운 후 실제로 탐사에 투입되며 비통상적 현상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탐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약 30%가 기타 부서에서 70%가 해당 부서에서 차출됩니다. 사망률은 3위입니다. 절대로 휴일에 근무하러 오지 마세요. 아무리 정보보안관리과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휴일에는 무조건 이사급 임원들과 일부 특수한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의 출근이 금지됩니다. 별도의 근무 지시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내선번호 204번 혹은 저에게 직접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 쉬지 않으며 정기적 휴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일이 지정되었을 때는 충분히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 지정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복지 프로그램은 최다 6개씩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인트라넷 내의 사이트에서 복지 프로그램을 등록하실 수 있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의 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의 프로그램은 내부 시스템적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신청란의 체크 표시가 회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단순한 내부 시스템적 오류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버실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 무조건 전원이 차단됩니다. 0235 억제 절차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며 당장은 불편하시겠지만 곧 해결될 사항입니다. 가능하다면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업무도 어차피 불가능하니 휴식을 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도로 나가지 마세요. 계단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저희 본사 건물이 밖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이상하리만치 높은 탓에 직원들이 매일 계단을 이용해 출근을 하면 죽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자정과 새벽 4시 사이 정보관리과 직원들이 계단을 이용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아무리 엘리베이터의 전원이 차단된다고 해도 계단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층의 탕비실에서 해가 뜰 때까지 계십시오. 창고실은 인사과 전용 공간입니다. 최근 직원들이 불공평함을 호소함에 따라 새로 신입사원 안내서에 추가한 항목입니다. 창고실 안에는 인사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물건만이 있으며 그것들은 회사 내부 규정상으로 인사과 소유의 물건들입니다. 또한 인사과 직원들이 괜히 높은 정신저항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이 여기서 사용해야 할 물건 따위는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과 직원에게 꺼내달라고 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절도는 범죄입니다. 창고실의 문을 이미 열어버렸다면 탕비실로 도망치십시오. 특히 전원이 차단되는 자정에서 새벽 4시 시간대에 가장 위험합니다. 층별로 창고 안의 내용물은 전부 다르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만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괜히 창고실을 2중, 3중으로 잠궈둔 게 아닙니다. 스프링클러가 가끔 오작동합니다. 서류를 운반할 때 주의해 주세요. 간혹 불이 나거나 누가 작동시킨 것도 아닌데 단순 고장으로 작동될 때가 있으니 물건이 젖지 않게 조심해 주십시오. 회사에 자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상부에서 왜 교체를 해주지 않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만 노이즈 같은 소리가 귓가에서 울림 가동 시에 스프링클러에서 붉은 액체가 뿜어져 나온다면 미리 지급되는 헬멧을 착용한 채로 대피하십시오. 시야가 차단되겠지만 직감적으로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에 유의해 주십시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출근이나 퇴근을 제외한 타 부서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에서 괴현상이 발생하는 중입니다. 현재 진압을 시도 중이나 당분간은 진압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거울 속을 보지 마십시오.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와 피해망상증을 호소하는 중입니다. 가끔 CCTV에서 해당 직원이 갑자기 수많은 자상이 생기며 과다출혈로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질문에 관계없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사님은 지하 3층에 계십니다. 잘못하셨어요. 본사 건물은 지하 1층까지만 존재하나 그것은 어차피 본사 구조를 잘 모릅니다. 이유는 이사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복지 프로그램 중 어린 미집이라는 단어가 설명이나 명칭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단어가 들어간 프로그램을 내선번호 204번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만우절 장난으로도 저 단어를 복지 프로그램 설명이나 명칭에 포함하는 것은 엄금합니다. 언어에도 힘이 있다는 옛 이야기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탕비실을 너무 자주 이용하진 마십시오. 특히 정보관리과는 그냥 제발 좀 서버실로 가서 계세요. 자꾸 다른 직원들 무섭게 하지 말고 탕비실은 그냥 방이 아닙니다. 비존재형 구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하며 꼭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당신이 먹이를 주는 게 아닌 이상 탕비실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행위는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전한 회사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괴현상 민간인 구출 작업을 맡고 있는 본사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내음성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 원래 탑승하고 계시던 지하철에서 해당 현상이 발생하며 이곳으로 오셨을 겁니다. 본래 도착해야 하는 역과 다른 역에 도착.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열차 바깥과 안이 어두워짐. 눈의 개폐와 상관없이 시야가 흐려지거나 차단되는 현상. 당장 열차에서 하차하셔야 합니다. 남수역에 도달하는 즉시 안내음성이 안내하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내리십시오. 필요하다면 문을 잡아 뜯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열차에서 탈출하십시오. 이 이상 열차를 타고 진행하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접촉하려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현재 인지하거나 이 안내문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제외한 이들은 전부 안전한 상태이니 당신의 탈출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역에 도착하는 즉시 앞에 있는 사의 노트북을 확인하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귀하는 성공적으로 지하철에서 탈출에 성공하셨으며 남수역에 진입하셨습니다. 남수역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역입니다. 이 역의 근원에 대해선 저희도 아는 바가 없으며 특수한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만이 이리로 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해당 현상과 상황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진행 중이며 본사에 의해 수시로 문서가 업데이트되지만 아직 미발견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적 정보를 발견해 탈출한다면 본사에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메일은 입니다. 정보의 가치에 따라 사례금이 두둑히 지급됩니다.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노트북의 마우스를 제외한 일절의 입력 장치들은 고장나거나 일부러 고장낸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입력은 불가합니다. 가상 키보드 기능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정보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얻게 될 종이와 펜을 사용해 기록하셔야 합니다. 해당 노트북에서 찾을 수 있는 문서에 저희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으니 해당 노트북의 문서들은 전적으로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그들이 노트북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노트북 내의 데이터는 총 5개의 문서이며 당신이 노트북을 여는 순간 열린 해당 문서를 포함합니다. 현재 문서는 총행동강령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을 것이며 이하는 다른 문서들의 목록입니다. 괴이 대책 지침서, 탈출 지침, 작전 기록 0-14-5, 주변 환경 기록. 해당 지침들을 따르지 않으셨을 시 최소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실 수 있으며 일정한 주기로 이곳으로 돌아오거나 이곳에서 영원히 탈출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나 만약 노트북 내에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을 시의 지침입니다. 즉시 노트북을 지하철 노선에 던져 파괴해야 합니다. 이외의 대처 방법은 저희도 드릴 수 없으며 행동 지침의 도움을 받을 순 없겠지만 생환하실 확률이 희박하게라도 존재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셨다면 노트북 옆에 수면제를 섭취하세요. 해당 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에 들어온 시점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정신오염이 시작될 것입니다. 최초 발생 시점은 1900년 0월 0일입니다. 당신의 기억 내로 남수역이라는 존재가 어떻게든 침투하려고 할 것이며 무슨 수를 써서든 이를 막아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신이 믿는 종교의 경전을 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보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기억을 순차적으로 주입합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당신의 기억을 조작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정신적 문제가 없는 건강한 인간의 정신 상태로 저항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오나 남수역에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점점 경계심이 사라지고 친밀감이나 안정감, 행복 등이 솟아오른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뜨거나 머릿속으로 이번 항목을 되뇌이십시오. 만약 이미 이 역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정신오염의 전조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시점인 것 같은 일련의 기억 파편들이 흘러들어온다면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당신이 이 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전혀 실제하지 않는 공간인 걸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런 현상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것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을 맡기시며 최대한 누군지도 모를 그들을 애도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아는가의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진정성이 느껴져야 합니다. 해당 액체는 실제 콘크리트로 판명되었으며 그들이 만족한다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그대로 콘크리트 조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역 안을 장식해주고 간 것에 기뻐할 순 있겠네요. 해당 노트북을 언제 어디서건 소지하셔야 합니다. 일종의 수호부 역할을 해주며 이후 괴이 상대 지침서에 서술할 특수 괴이들을 제외한 잡것들을 물러가게 해줍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안전한 것은 절대로 아니며 잡것들을 제외한 특수 괴이들도 매우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그저 잡것들마저 포함한다면 당신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을 만큼의 숫자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안전수칙은 수시로 변경되며 실시간으로 생활한 생존자들이나 본사에 의해 업데이트되기에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생환 확률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을 빼앗기거나 분실하는 경우 어떻게 해도 찾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십시오.
현재 이곳에 당신과 푸른 두건의 불황자를 제외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보이거나 지성체와 유사한 존재로 보이는 것들은 한때 인간이었을 수는 있다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며 적대적일 것입니다. 극소수의 예외인 중립 개체들을 제외하면 당신에게 우호적인 것들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친절해 보이건 거절하십시오. 교류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번 항목에서 말해드렸듯 이곳의 존재들은 정신조작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 대화를 하면 그 효과는 더욱 빨리 나타나게 될 겁니다. 불황자는 유일하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든든한 버팀목이며 여기서 수세기를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믿어도 괜찮으며 오히려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000년 0월 0일 개정됨 4-1 항목 참고 바람. 푸른 두건의 불황자는 사망했습니다. 2000년 이후로 불황자의 목격 보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0년 0월 0일 이후로 불황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여럿 들어왔습니다. 해당 시체는 매번 다른 자세, 다른 위치에서 발견되지만 그는 죽어서도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꼭 필요할 탄산음료나 생고기, 은탄환을 얻을 수 있으니 불황자의 시체를 찾아보십시오. 다만 꼭 인지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정신적 저항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행위는 매우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한다면 자살행위로 판명되었습니다. 제발 귀하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은 맞서 싸워 이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1900년부터 지금까지 희생된 308명의 희생자들의 사인 중 약 45% 정도는 그림자나 기타 빛의 부재와 관련된 현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외 상황을 제외한다면 같은 이유로 철로도 피하십시오. 여기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7번 항목의 현상으로 인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부분 최하층에 귀하가 내리신 철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곳은 애초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며 일반적 물리법칙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귀하가 지하철에서 하차에 성공하셨다면 플랫폼 주변의 철로들이 일제히 어두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플랫폼을 제외한 철로들만 어두워지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후술할 기타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철로에 진입하지 마십시오. 수위를 조심하세요. 그는 괴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도 아닙니다. 그는 통상의 괴이나 인간쯤은 가뿐히 무시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가졌으며 애초에 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수의실을 지나갈 때 선풍기 소리가 들리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다니십시오. 그는 수의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나 수의실에 있는 상태라면 선풍기 소리의 유무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수의나 수의실 감시 카메라의 근처에서 노트북을 켜는 짓은 다른 문서에 후술할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적어도 인간 기준의 최고의 천재를 상회하는 말솜씨와 지능을 가졌습니다. 수위에 대한 대처법은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발견하는 즉시 특정 조건에 따라 추격하거나 그저 손을 흔들어 쫓아버릴 것입니다. 전자의 행동을 보일 시 당신이 벗어날 방법은 거의 없으나 7번의 조건을 만족해 남수역의 모습이 바뀔 시 추격을 중단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이 그의 근처에 있다면 다행스럽게도 수위는 시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최대한 적게 내며 발각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변 환경에 적응하세요.
주변 환경 기록 문서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남수역은 수시로 모습이 바뀝니다. 당신이 인위적으로 35번 열차를 통해 다른 남수역으로 이동하건 인차철도를 이용해 직접 움직여 모습을 바꾸던 상관없이 남수역은 약 3시간에서 8시간마다 모습이 바뀝니다. 이는 의식이 갑자기 흐려지는 전조 증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항상 남수역의 구조를 인지하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최장 탈출 소요 시간은 현재까지 기록된 바로는 26일 7시간 38분이므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탈출구를 모색하며 식량을 찾아야 탈출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모습이 바뀌면 수의실과 CCTV들의 위치도 변경되므로 해당 사항을 주의하십시오. 다 읽으셨다면 움직이십시오. 움직이면서 읽거나 안전한 거처를 찾은 후에 다른 문서들을 읽어봐도 늦지 않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귀하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남수역은 정상적인 역이 아닙니다. 역으로서 기능하긴 하나 당신이 알고 계시는 평범한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역 내에는 수천의 비존재 혹은 괴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비존재의 존재 입증은 2010년 월 20일부터 학회에서 철저히 은폐한 기술이기 때문에 귀하가 해당 정보를 많이 가지기 어려우실 거란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총행동 강령에서 말씀드렸듯 우호적이지 않기에 이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은탄을 상비하십시오. 원래라면 상식적으로 역 내부에 탄환 같은 게 돌아다닐 리가 없으나 작전 0-26-5 당시 역사 내부에 저희 직원들이 모종의 조치를 가해 은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의 3번째 칸을 찾아가십시오. 남수역에 돌아다니는 비존재 혹은 괴이들은 은탄에 취약하지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십시오. 02-22-3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이용해 자신을 방어했을 때의 생존율은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랩탑의 뒷면에 테이프로 꽁꽁 싸매진 소형 권총 한정이 있습니다. 자판기 내의 은탄은 구매하지 마십시오. 5번 항목에서 안전하다고 설명한 자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자판기 내의 은탄을 구매했다가 일시적이지만 은탄의 사용법을 알아낸 괴이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판기는 아무래도 역무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언제 구매했는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말을 걸지 마십시오. 거듭 설명해 드렸듯이 이곳에 정상적인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을 어쩌다가 극악의 확률로 만났더라도 그들은 당신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주위에 비존재들을 평소엔 인식하지 못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당신에게도 은탄은 위험하니 잘 간수하십시오. 지하철 내의 역무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조악하게 역무원복 비슷한 무언가를 걸쳐 입고 이상한 걸음걸이로 느리게 다가오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3.4m라는 거구의 덩치에서 이미 알 수 있겠지만 그는 여전히 당신에게 뒤틀린 목소리로 역무원이라고 주장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거절하되 신속히 빠져나오세요. 절대로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해당 개체에 의한 생존자의 사망 이후 진입한 작전에서 그것의 원래 3m였던 키가 3.4m로 증가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귀하의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영내에 사람같이 생긴 것들은 전부 어딘가가 뒤틀린 듯한 생김새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 검은 눈알이 달린 부정형의 시뻘건 살점이 튀어나와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저하된 인지능력 때문에 당신을 구별하지 못해 쫓아오거나 당신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제때 승객들의 표정 변화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딘가에서 시선이나 한기를 느낀다면 주변에서 기괴할 정도로 입꼬리를 크게 벌리며 웃고 있는 자를 찾으십시오. 아마 목이 180도로 돌아가도 아랑곳 않고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변이 어두워지기 전에 도망치십시오. 가능하다면 도망칠 때 주변의 그것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귀하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인지하며 곧 그들도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분명 중립적인 승객도 존재할 것입니다. 아주 많이 다쳐 보이거나 멍이 든 채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승객을 찾으십시오. 8번 항목과 혼동하지 않게 주의하되 그것에게 다가가 아무 동요를 불러주십시오. 일시적으로 주변 비존재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판기의 종류를 구별하세요. 보통 지하상가 구역이나 지하철 승강장의 벤치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붉은 장식이 있는 검은 자판기나 흰색 단색의 자판기는 그들이 관리하는 자판기입니다. 승객들이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이미 아시겠지만 멀리서 보면 제대로 된 글자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 조악한 기호의 조합입니다. 그들의 음식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진 바가 없기에 당신이 최초로 밝혀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섭취하지 마십시오. 초록색의 검은 기하학적 장식이 새겨진 자판기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재고가 많이 없을 것이지만 해당 자판기 내의 음식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늘색 자판기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이 재고를 채우는 중이니 은탄을 사용하십시오. 고통은 미미할 것이며 저희가 시신 수습에 성공하면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이외의 자판기를 발견하신다면 추후 탈출 시 제보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남수역의 구조는 시시때때로 변경되며 변종과 진화된 개체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빠릅니다. 안전을 위해 일정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거나 비존재가 해당 자판기를 사용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여러 개로 분화하거나 결합하며 움직이는 흰색의 고체 직육면체를 직면할 시 무시하십시오. 그것의 크기는 개체별로 천차만별이나 주변에 있을 때 호흡을 멈추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호흡을 정지한 채로 통과하십시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척 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은 귀하를 인지할 수 있으며 최대한 자신의 길이를 느리려고 할 것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색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여성을 목격한다면 친절하게 행동하십시오. 중년 20대, 어린이 등 여러 모습, 여러 인상착의로 등장할 수 있으나 대응법은 같습니다. 공손하고 정중한 말투로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십시오. 요구사항만 들어준다면 크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체 일부를 잃게 되거나 불구가 되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의 약 15%는 이 여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꽃을 요구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이 영내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꽃이 자생하지 못합니다. 뿌리에 물을 주면 언젠간 꽃이 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되 먹진 마세요. 라고 응수해주면 기쁘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후 뿌리 지역의 접근을 삼가하십시오. 화장실에 섣불리 접근하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화장실에서 자살하거나 사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존재들은 부정적 기운이 있는 곳에 끌려오기 마련이며 또한 이들도 모종의 이유로 화장실에 들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생리현상에 의한 것이 아닌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목적이라는 것만을 알아두십시오. 애초에 그들의 장기는 기능을 정지했습니다. 그곳이 남자 화장실이던 여자 화장실이던 상관없이 아래의 주의사항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번째, 칸이 존재할 시 사용하지 말 것. 화장실이 어둡다면 들어가지 말고 약 20분간 기다릴 것. 화장실 내부에서는 항상 눈을 감고 있을 것. 마지막 사항으로 인해 약간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침착하게 은탄을 사용하십시오. 고통은 순식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세한 감정 변화나 망설임도 쉽게 알아챌 수 있으며 말했듯이 이곳의 모든 비존재는 정신조작 능력이 있습니다. 눈을 분명 감았음에도 환한 빛이 눈 안으로 들어온다면 축하합니다. 그 상태로 바닥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은 채로 약 30초간 대기하시면 당신은 원래 타고 있던 지하철에서 정신을 차리실 겁니다. 이후 탈출 지침서의 내용대로 본사 건물로 찾아와 정밀검사 및 사정 청취를 하셔야 합니다. 선로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의 대처법입니다. 공통적으로 선로와 승강장 근처로 다가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나타나면 역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니 주의해 주십시오. 35번 열차와 인차철도를 이용할 시에도 필연적으로 추격당하게 되니 이때도 유의해 주십시오. 파랗고 길쭉한 사지를 가진 인간과 유사한 존재. 가급적이면 얼굴에서 시선을 떼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시야에 불시에 침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수로라도 그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정신적 손상과 그것의 추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벽을 타고 다니며 천장으로도 이동하는 기동성이 높은 개체이니 조심하십시오. 새부리 가면을 쓴 푸른 코트의 남성. 어딘가에서 딱딱 거리는 지팡이 소리가 들린다면 해당 개체가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게 둬서는 안 되며 일정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추격 속도는 빠르지 않으나 여러 약품을 투척하기 때문에 투척물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화염병, 유독가스를 내뿜는 액체가 담긴 병, 자의식이 있는 인간의 신체 부위, 백린탄, 방사성 물질 등이 파악된 바 있습니다. 그가 거래를 제한할 때도 아주 가끔이지만 존재합니다. 정중하게 아무 물품이나 신체 부위를 대가로 건네주고 거래품을 받으십시오. 거래 시 그의 코트 안을 무심코 보지 않아야 합니다. 단 그가 전단지나 신문을 요구할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넘겨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학습 능력이 있으며 정상적 경로로 인간의 매체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굴러다니는 거대한 아기의 머리. 다른 두 개체에 비해 희귀한 편입니다. 높은 확률로 접근 시 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대처 방법이 없으며 머리에 뭉개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사적으로 도주하십시오. 이것의 울음소리는 당신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수위의 CCTV와 모종의 이유로 시야를 공유하는 것 같다 제보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침들을 숙지하고 남수역에서 탈출해 본사에서 뵙길 바랍니다.